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엔 법원 판결도 나오면서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임현희 기자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이 의결 내용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측에 소명을 듣는 청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허가 재취소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제주지방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죠. 녹지 측에서 소송을 낸 지 무려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것 거죠. 같은데 이렇게 좀 재판이 연기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녹지병원 허가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2018년 12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줬죠. 녹지 측은 반발하면서 이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1차 소송을 냈고 병원 개원도 미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요. 녹지는 이 허가 취소 처분도 취소해달라면서 2차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 2차 소송이 올해 1월 대법원까지 가면서 녹지가 이긴 건데요. 오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재취소를 의결한 것은 이 2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효해지지 않습니까? 허가가.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차 소송 재판부는 2차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재판을 미루다가 지난주에 1심 판결을 낸 겁니다. 지난주 1심 판결이 물론 나중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상황으로는 제주도가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1심 판결의 그 논리 때문인데요.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선 영리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공론화라든지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법원은 법 조문에 근거해서 판단하죠.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내국인 제한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행 제주특별법 그 법령에 내국인 그 진료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네.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만 제주특별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상의 의료기관 특례 조항은 2004년 제주국제자유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에 처음 담겼습니다. 이 당시엔 외국 의료기관이나 약국 모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가 녹지병원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걸었던 바로 그 내용. 내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조항이 국제자유특별법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탈바꿈한 2006년에 바뀝니다. 의료기관, 즉 병원인 경우엔 외국인 전용이란 제한을 삭제했고요. 네. 반면에 약국인 경우에는 그대로 그 제한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은 이런 입법의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 의료기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사실 원희룡 전 지사도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고 또 당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신의 한 수였다라면서 이제 자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당시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를 도지사의 재량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다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 영리병원이 허가라는 행정행위, 이 행정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냐 기속 행위냐는 이번 1심 판단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 측에서 요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가 아니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건을 걸거나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네. 이 판단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CG 보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영리병원 허가에 관해서 기속행위에 가까운 기속재량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고 네. 법적 근거 없이 조건을 걸 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럼 거꾸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100% 완전 기속 행위는 아니고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를 일부 남겨둔 기속 재량 행위로 본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뭐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그런 주장이 나왔었죠. 네. 1심 판결문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공론조사가 수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 또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들이 있죠. 뭐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라든가 사업 계획의 부족 등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그 민주주의 원칙까지 위배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전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을 경우 국무위원이 한 사람으로서 해법을 내놓아야 할 중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네. 다만 당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논란은 해결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 전 지사가 2018년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투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지사 인터뷰를 보면 당시에 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에 불거질 수 있는 국제소송을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SDS라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보호를 위해 만든 이른바 그 자본 중심의 국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재뿐만 아니라 협상, 조정, 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에서도 LA 휴양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이 3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 4조 원대 ISDS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 휴양단지 분쟁에선 투자자가 1,250억 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국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사이드로 빠지면 1,250억 원이 좀 감도 안 잡히는 돈인데 좀 누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다시 녹지국제병원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ISDS를 이유로 이 당시 공론화 조사를 어기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녹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ISDS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녹지 측에 물어봤는데 병원 문을 여는 게 당면 과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손해배상 소송이나 ISDS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점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영리병원 문제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전철을 밟을 거다라는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영리병원 정책이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만 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먼저 길을 열기는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나 외국 의료기관 특례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담기기 각각 1년 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화된 것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유일하죠. 국내 의료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제주가 실험 장소로 사용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제주에서만 이런 뜨거운 논란거리를 안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겁니다. 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비전으로 시작했죠. 네. 그렇다면 제주에 외국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의료기관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리고 의사 아닌 일반인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 이런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은 개정됐고 이 마지막 요구, 주식회사 요구만 네. 2010년과 11년 사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반대 속에 백지화됐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와 JDC는 국제자유도시 목표에 따라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서 외국 자본 유치에 주력해 왔죠. 네.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보면 투자해 달라는 건 언제고 이제 와서 허가에 조건을 걸거나 허가를 취소한다면 어떻게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뢰 보호의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대안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위성건 국회의원은 지난해 외국 의료기관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특별법에서요. 대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담은 조항을 추가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역시 영리병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만이라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관련 조문을 남겨놓자는 주장을 하면서 8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뭐 앞서 언급했던 2004년 제주특별법 수준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예. 네. 제주도는 그 어렵게 인정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전면 삭제하기보다 그 내국인 진료만 제한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쯤 이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올해 하반기면 뭐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일 것 같네요. 기대를 해보겠다는 뜻인데요. 네. 아직 그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 추진했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당선인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자본과 그 사람과 이런 물류의 그 자유로운 이동과 이 규제 혁신을 위한 소위 말하는 이 자유도시 그 조성 문제도 하여튼 좀 신속하게 더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법만 제대로 지켜주면 그러면 제주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영리병원 정책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주목할 만한 발언인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입증했듯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 목소리는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와 차기 제주도정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아무쪼록 이 영리병원 문제가 뭐 제2공항 못지않게 아주 뜨거운 현안이 당분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